이해 좀 하기 쉽게끔 저희가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톤 카고 트럭하고 1톤 윙바디 장점하고 단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킹캡과 퓨전캡의 장단점이라면 이제 2.5톤, 3.5톤, 5톤을 제가 전담으로 맡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신화트럭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고 거의 매출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화트럭 최광수입니다. 신화트럭 정혜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영훈 사장님과 함께 유튜브 편집용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제작 의도가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초보자분들을 위한 채널이다 보니까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세요. 저희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조금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해 좀 하기 쉽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걸 보시면서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톤 소형화물입니다. 소형화물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훈 사장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질문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영업용이겠죠. 여기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차량 그리고 영업용 법안에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마무리까지 다 진행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보자분들께서는 사실 1톤하고 1.2톤의 차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윙바디가 좋은지 냉동이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뒤에 보이시는 차가 맨 왼쪽에 있는 소형화물 트럭이 1톤 윙바디 차량인가요? 네, 맞습니다. 윙바디에 이제 리어 쪽에 파워게이트라 해서 이제 구조 변경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파워게이트를 달린 차 또 아니면 그냥 양문형으로 되어 있는 차 무관으로 보시게 될 텐데, 이제 파워게이트 리프트를 장착을 해놓은 차량들은 아무래도 무거운 중량의 짐을 옮기기 위해 좀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초보자분들이 오시면 궁금하신 게 많으세요. 사실 화물업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게 맞는지 알고 계셔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1톤 카고 트럭하고 1톤 윙바디 장점하고 단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카고 트럭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에는 가장 용이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내가 그냥 자가용 운전만 하면 손쉽게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서 좀 간편하다. 윙바디라 하면 이제 날씨 영향이라든지 아무래도 탑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좀 회전 반경이라든지 시야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약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톤하고 1.2톤 가장 크게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이 빠레떼를 적재할 수 있는 적재량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디젤 경우에는 이제 1.2톤들이 이제 수동 스틱이라고 하죠. 그게 불편하셨다 하면 이제 24년 LPG 모델들은 이제 오토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기에도 조금 더 수월해졌고, 가장 아까 대표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1톤과 1.2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적재함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KPP 파레트 1m 10짜리를 2장을 실으냐, 아니면 또 3장을 실으냐, 아니면 2톤 가까이 육박하는 짐을 실을 땐 아무래도 1.2톤 차량들이 조금 더 장점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1.2톤은 무조건 수동만 있다라는 편견을 LPG 차량에 나오면서 이제 오토 미션이 나오게 돼서 이제 운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수동 운전이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이제 새로운 이제 운전의 길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1.2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일반 캡이라고 하죠. 표준 캡들이 빠레떼가 3장이 적재가 됐고 슈퍼캡은 약간 애매하게 안 됐었어요. 요즘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요즘에 아마 공도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뒤쪽 리어를 열어서 이제 조금 불안불안하게 좀 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킹캡과 퓨전캡의 장단점이라면 의자 뒷 공간 여유라고 하겠죠. 체격이 크신 분들은 좀 일반 캡이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평균적인 신체 사이즈의 풍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킹캡을 또 많이들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킹캡이 좋다, 퓨전캡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일의 용도에서 물건을 적재했을 때 가장 그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중점 목적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재함의 사이즈는 킹캡하고 표준캡 어떤 차이가 있나요? 킹캡은 아무래도 적재 길이가 3m 10, 그리고 표준캡은 3m 40. 그래서 킹캡과 표준캡은 한 30cm의 여유 공간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장 1톤과 또 1.2톤의 차이점이라 하면 유가 보정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톤 같은 경우는 월 683리터를 지원을 해준다 하면 1.2톤 같은 경우는 1.5배가 많은 1013리터를 지원해 주신다고 봅니다.
1.5배면은 굉장히 큰 차이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1.2톤에서도 킹캡하고 표준캡이 킹캡이 3m10, 표준캡이 3m40이면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KPP 표준 파레트 기준으로 2장이 들어가고 3장이 들어가고의 차이니까 아무래도 운전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은 짐을 적재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표준캡이 조금 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내가 이동하는 거리에 콜을 받았을 때 뭐 합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장점이 많다 보니 내가 디젤 모델이나 LPG 모델을 했을 때 또한 중량 짐을 실으려고 하실 때에 가장 중점으로 두는 차들이 1.2톤이 가장 장점이 많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된 지 좀 됐죠. 뭐 나름이라든지 뭐 특장 회사에서 제작을 하는 길게 뽑은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 차량들은 1톤으로 길게 뽑는 건가요? 아니면 1.2톤으로 길게 제작을 하는 건가요? 두 가지입니다. 1톤 베이스로 뭐 3m 40, 3m 70까지 특장에 맞춰서 적재하시는 분들도 있고 1.2톤의 증톤만 해서 이제 1.6톤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1.6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으로 차고지가 또 필요합니다. 이게 또 귀찮아요. 대신 내가 예전에 뭐 4.5톤이라든지 5톤이라든지 이런 차의 남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작은 차로 내려올 때 그 남발을 정리하기가 조금 아까우니 이제 좀 작은 차로 전향하시면서 그런 1.6톤에도 대폐차가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2.5톤 이상 화물차에만 차고지가 필요했는데 1톤은 소형 특수화물로 들어가서 차고지가 필요한가 봐요? 아니죠. 소형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0.5톤부터 1.5톤 미만까지를 이제 소형화물로 분류가 되는 분류가 되기 거고 때문에 1.5톤 초과, 쉽게 얘기하면 이제 1.6톤의 차량들도 나오게 되죠. 1.6톤 이상의 톤수의 차량들은 모두 다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내 최초로 중고화물차 AS 소모품까지 완벽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개월 2,000km 기준입니다. 신한트럭 화이팅! 대표님 사장님 지금 기본적인 설명은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차를 세팅을 해놔서 대표님께서 초보자분들의 입장으로 영훈 사장님께 1톤, 1.2톤 차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 그럼 제가 이제 초보자인 것처럼 여쭤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사장님, 1톤 윙바디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1톤 윙바디 같은 경우라면 요 옆에 보이는 차량이 이제 투파레트, 이제 흔히 포터, 슈퍼캡, 초장축 윙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포터에서 윙바디로 출고를 가장 많이 하는 차량들이에요. 포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적재 공간에 따라서 일반 캡과 슈퍼캡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일반 캡으로 적재할 경우에는 한 3m 정도의 규격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 슈퍼캡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의자 공간이 있지만 대신 적재함이 조금 더 짧은 한 2,80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윙바디 같은 경우는 전동 모델이 있고 수동 모델이 수동이 있는데 있죠. 이거는 어떤 모델인가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수동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해서 위로 열어서 적재할 때 펼치게 되는 거죠. 수동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웬만한 성인들의 힘으로 살짝 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다 잡혀있고 우리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박스링이라든지 파레트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래도 짐 들으실 때 좀 용이하고 카고보다는 좀 편안하게 물건을 적재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카고에서 이제 윙바디로 바뀌었을 때 좀 단점이라면 높이 제한이 있어요. 보통 실내에서 이제 탑 위에 천장까지 보통 1m 80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상의 물건을 적재할 수가 없다라는 점은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눈보라가 많이 치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럴 때 아무래도 이 윙바디가 표자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걸 수 있는 저거는 무슨 기능인가요? 저거는 보통 이제 이트랙이라 그래서 보통 차를 출고를 하게 되면 밑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이트랙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깔깔이를 대고 맞습니다. 시키는 건가요? 맞습니다. 내리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리시고요. 마지막에는 이게 너덜너덜하지 않게 던져주셔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전동 스위치가 있으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오토. 그리고 전동 스위치가 없는 모델이다 그러면 수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있는 차량과 이렇게 자가용으로 뭐 흰 번호판이 붙어있는 차량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차량은 개인의 면허권이 붙어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장점이라 하면 양도양수하는 과정도 쉽고 또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전차주분이 신차를 1인으로 출고를 하셔서 운행을 하시다가 기본적으로 뭐 물품 같은 경우라든지 부분적인 금액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 세이브되는 측면이 좀 많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냉동 탑차입니다. 이제 1.2톤에서 보통 이제 파레트를 3개를 실기 위해서 이제
1.2톤 차량은 3m 10 정도가 나오는 규격 사이즈이기 때문에 KPP 1m 10짜리는 3장을 적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m짜리를 3개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사이즈고요. 이 차량은 높이는 1610, 그래서 일반 포터 1톤보다는 하이탑 기준으로 한 60cm가 더 높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냉동탑 같은 경우에 최대 장점, 신선 제품이겠죠. 이제 팬데믹 상황 이후로 점점 대기업에서도 물량 공세를 하고 이제 기사 모집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젊은 층부터 60대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단가적인 부분들도 괜찮고 많이들 찾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1톤 윙바디하고 1톤 냉동탑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송 전쟁이 시작이 됐죠. 마켓컬리부터 시작해서 네. 쿠팡들 여러 가지 이제 새벽 배송, 총알 배송들이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선식품에 대해서 배송을 하는 게 완전 대세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점점 냉동탑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지는데요. 윙바디가 일이 많은지 냉동이 일이 많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현업에 계시는 정용호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내가 고정일이 없는 분들은 카고나 윙바디 쪽으로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냉동 쪽은 새벽 배송이라든지 고정적인 정도 오더가 있어야 하는 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냉동 같은 경우는 조금 주위에 이제 하시는 분들 소개로 이렇게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데, 단가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카고 윙바디보다 냉동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소형 화물 1톤부터 시작해서 1.2톤까지 윙바디하고 냉동탑차까지 네. 저희들이 알아봤고요. 카고 트럭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델이고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이제 2.5돈, 3.5돈, 5돈을 제가 전담으로 맡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2.5돈, 3.5돈, 5돈 트럭입니다. 오늘은 톤수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2.5돈하고 3.5돈의 차이가 있나요? 라는 겁니다. 2.5돈, 3.5돈 차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외관으로 보셔도 육안으로 보셔도 같은 차량이죠. 모든 부품을 다 공유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엔진부터 시작해서 미션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다 같은데요. 무엇이 다르냐? 톤수를 어떻게 허가를 받아놨느냐가 다릅니다. 그리고 차량은 같은 차량이고요. 적재함의 용량만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5돈은 카고 기준으로 적재함의 길이가 4m 30이지만 3.5돈은 올류마이티 카고 기준으로는 적재함의 길이가 4m 80입니다. 그리고 적재함의 폭도 대략 한 10cm 이상 차이가 나고요. 물론 카고 트럭 같은 경우는 높이가 차이 나진 않지만 높이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2.5돈, 3.5돈은 육안으로 봐도 같은 차량이고 엔진, 미션, 마력수 모든 부품이 같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2.5돈이 시장에 별로 없을 때는 3.5돈을 구입을 하셔서 일을 하셔도 되고요. 3.5돈하고 2.5돈의 차이는 유가 보조가 3.5돈이 조금 더 많다는 거,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돈이 차가 없을 때는 또 2.5돈으로 대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3.5돈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윙바디입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죠. 1톤 윙바디가 나을까요? 3.5돈 윙바디가 나을까요? 그리고 3.5돈이 나을까요? 5돈이 나을까요? 아주 원천적인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해요. 아직 일자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화물업에 처음 진입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고요. 1톤, 3.5돈, 5돈 그 사이에 껴있는 2.5돈 어떠한 용도로 쓰임을 많이 하냐면요. 2.5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카고 기준으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뭐 폐기물 기본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모든 만능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5돈 슈퍼캡 고상 같은 경우는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슈퍼캡 저상 같은 경우는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크기가 뒷바퀴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고상 차량하고 저상 차량을 나란히 옆에 놓고 보면 적재함의 높이가 8c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8cm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높이가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만큼 더 물건을 드느냐 이만큼 더 덜 드느냐 굉장히 크게 이제 허리에 작용을 하고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이만큼 드는 거하고 이만큼 드는 거 당연히 써야 되는 힘의 차이도 있겠죠. 그래서 저상 같은 경우는 주류업체 같은 경우는 네모난 박스에 주류를 담아서 옮기는 그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걸 선호하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가구 무거운 거를 카고 트럭으로 바로 실을 때 그때 슈퍼캡 저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상 같은 경우는 높이가 8cm에서 10cm가 낮기 때문에 탑을 만들 경우에 내부 높이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낮아지니까 낮은 만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전제품, 가구 배송, 이삿짐 탑 내부 탑 높이가 높아야
되는 것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고상 같은 경우는 냉동탑차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슈퍼캣 고상 냉동탑차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물건을 받으러 가는, 저희가 일본말로 도크라고 하죠. 어느 정도 구멍이 뚫린 곳에서 높이가 올라와 있는 곳에서 차가 들어가면 밀어주는 역할, 이제 그런 물류 창고라든지 그런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슈퍼캣 고상 차량입니다. 이렇게 2.5도는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옆으로 가시면 3.5톤 카고 트럭입니다. 저희 신화트럭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고 거의 매출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3.5톤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면 3.5톤의 용도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광폭 잉바디, 광폭 카고, 광폭 냉동탑. 예전에는 현대자동차에서는 광폭은 만들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 19년도부터 현대자동차에서도 광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요. KPP 표준 파리트를 저희가 앞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정사각형으로 1m 10, 1m 10입니다. 그래서 두 장을 나란히 실으려면 내부 폭이 2m 20이 나와야 되는데요. 2m 20이 나오는 적재함을 광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폭 카고 같은 경우는 용도가 많죠. 파레트 짐, 높이 쌓아야 되는 짐, 형태가 좀 불안정한 짐, 이런 짐들을 쌓기 위해서 3.5톤 카고 트럭을 주로 많이 하시고요. 이제 3.5톤 광폭 잉바디하고 광폭 냉동탑차는 파레트 짐을 싣고 쉽게 물건을 적재하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재함에 이제 광폭으로 들어가면 8장이나 10장이냐 또 이렇게 또 많이 갈려요. 물론 크고 넓고 긴 게 좋겠죠. 하지만 내 용도가 8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8장부터 작은 차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바로 옆에 보이시는 파비스 차량입니다. 메가 트럭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2020년도부터 나온 파비스가 앞으로의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파비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3.5톤하고 5톤은 아예 다른 차량입니다. 1톤하고 2.5톤, 3.5톤을 비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3.5톤하고 5톤을 비교하시는 분들은 아예 다른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용도도 쓰임새도 다릅니다. 5톤 차량 같은 경우부터는 중형 화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형 화물 같은 경우는 무게짐을 싣기 위해서 제작이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무게짐을 싣냐고 하면 축이라 그러죠. 바퀴를 한 개를 더 달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파비스 5톤 트럭은 뒷바퀴가 한 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바퀴를 한 개를 더 달았어요. 이제 5톤 화물 트럭부터는 뒷바퀴를 한 개 더 달아서 톤수를 중톤할 수도 있고요. 뒷바퀴를 한 개 더 다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많은 짐을, 무게중심을 분배해서 안전하게 싣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뒷바퀴가 하나 더 달림으로 인해서 재원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원래 카고 트럭이 7m 40 적재함 같은 경우는 8m 50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8m 30이나 8m 60의 적재함은 9m 60까지, 그리고 9m 10의 적재함은 10m 20까지도 늘어납니다. 5톤 차량 같은 경우는 장거리 배송, 무게 배송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1톤부터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3.5톤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실 5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주로 다니시는 차종은 아닙니다. 주변에 지인분들이 하고 계시거나 고정거래처가 있거나 아니면 누가 어느 정도 사수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지 시작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장거리 배송을 해야지만 돈이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차숙이 필요한 차종입니다. 차라리 1톤, 2.5톤, 3.5톤으로 근거리 배송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합짐을 많이 하시는 게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신화트럭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율이라 그러죠. 차량을 구입을 하시고 가장 빨리 되파시는 차종 중에 하나들이 5톤 긴 윙바디 차량입니다. 생각보다 일이 좀 나랑 안 맞는다, 아무래도 차도 크고 운전도 험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1톤, 3.5톤 윙바디는 굉장히 오랜 시간 소비자분들께서 꾸준히 활동하고 일을 하시는 그런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1톤부터 시작해서 2.5톤, 3.5톤, 5톤 차량을 세세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비교를 해봤고요. 정영호 사장님 바쁘셔서 전화통화하고 오셨는데 저희 신화트럭 항상 바쁩니다. 소형 화물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화통화량도 가장 많고요.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1톤하고 1.2톤 카고, 윙바디, 냉동탑 비교해 주셨는데요. 저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정영호 사장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이렇게 저희 신화트럭, 저희 슬로건대로 항상 쭉 일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친절 그리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여기 대표님과 저 이렇게 항상 자리에 있으니 믿고 언제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은퇴할 날이 한 30년 정도 남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있을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전화번호 안 바꾸고 영업을 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전화번호 안 바꾸고 한 자리에서 꾸준히 영업을 할 생각입니다. 초보자분들, 화물차에 대해서 겁이 많이 나시는 분들, 차량의 상태가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아무 걱정 없이 저희 신화트럭으로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개설한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언제나 믿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믿고 찾아주실 수 있는 신화트럭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초보자분들께서 오셨을 때 빨리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오시면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다 기준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는 내가 구입하시려는 차량의 차종, 카고인지 윙바디인지 냉동인지, 그리고 최소한의 금액, 내가 1000만원대를 살지 1500을 살지 2000을 살지 뭐 1억을 살지 금액을 정해놓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를 언제 투입하셔야 되는지 투입하는 시기, 요 3가지 정도를 정하고 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빠른 상담, 그리고 맞춘 상담 이런 거를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제가 잠시 가 있는데 뒤에 차량들 봤어요. 제가 가장 요새 또 많이 듣는 초보자분들 질문 중에 1톤과 3.5톤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젊은 층분들. 근데 그분들이 1톤을 했을 때 이제 수익적인 부분과 3.5톤 대부분 윙바들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제가 2편으로 1톤하고 3.5톤의 차이 심층적으로 전격 분석을 한번 담아보는 시간도 네. 가져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